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이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전격적으로 부자들 상대로 했던 감세는 철회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또 그 안에서 확정됐다는 얘기도 하고 안 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선진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이런 정책적인 혼동성을 보여주면서 주식시장 일단은 오늘 결론을 보면 오늘은 좀 플러스 요인이 났습니다. 금리 하락하니까 결국은 영국에서부터 금리가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 파운드화가 좀 회복하면서요. 미국 달러는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데다가 유가까지 오늘 반등하면서 3대 지수가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중한 때는 다우나 S&P이 3% 넘나들게 상승하게 됐었는데요. 결국 그 밑으로 일단 조금 내려가면서 오늘 마감됐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가 오늘 무섭게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유틸리티 기술을 포함해서 11개 섹터가 모두 오늘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의 감세한 철회가 가장 큰 요인을 보여주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이 영국의 감세한 철회에 따른 영국의 금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국의 금리가 5년물, 10년물, 2년물이 상당히 오늘 또 급등했던 모습이 지난주에 급등했던 모습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그림은 영국의 파운드화가 좀 반등했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운드화가 10월 3일자 오늘자부터 해갖고 급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저 장중에 결국 고점이 고점이 결국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로서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6%대로 하락했죠. 지난주에 한때 4%를 지키자 했었는데요. 네네. 3.6%로 하락했고요. 미국 달러도 소폭이 하락했고 반면에 유가는 오늘 또 나름 급반등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에서 에너지의 생산을 감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검토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유가가 급반등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시장에서 오늘 또 하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악재인데요. ISM 제조업의 PMI가 지난달 52.8에서 50.9입니다.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확장은 확장이지만 가장 저조하기 때문에 뭔가 또 일부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그렇게 매파적에서 약간 좀 사그러들지 좀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의 목소리도 일단은 이런 그림에서는 어떤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봐야 될 텐데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대부분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냥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만 빠졌다라는 것이 일단 큰 틀에서 해석하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 내외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오늘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소모빌이 5%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4%대 상승을 보인 것이 오늘 하루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 또 유틸리티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3% 반등했습니다. IT 기술주도 오늘 다 반등했죠. AMD가 4.3%, 엔비디아도 3%대 반등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의결을 바꾼 것이 박스인데요. 박스는 오늘 9%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에 두 가지 소식이 있었죠. AI 데이가 이제 1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고등학교의 프로젝트냐 그런 비판적인 모습도 있었던 반면에 이게 결국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 숫자로 떨어진 것은 3분기 실적인데요. 물론 매출과 인도대수까지만 나왔는데요. 인도대수가 좀 기대 이하가 났습니다. 많게는 37만 대까지 예상됐었는데 34만 대 초반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반영되면서 오늘 8%대 하락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월 시장이 모두 마무리되고 10월 시장이 열렸는데 일단 뭐 10월 첫 거래일에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9월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9월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았을까요? 그 9월은 9월 월간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도 그랬고 연초 이만 보더라도 최악의 어떤 한 달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 보입니다. 2002년 이후 최악의 9월로 기록됐습니다. S&P 500은 2002년 3월 이후, 다우도 같은 시기 이후죠. 나스닥은 2008년 9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여줄 정도로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이 지난 9월 한 달 동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고요. 연간으로 보면 지금 에너지만
겨우 지금 플러스가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틸리티가 버텼었는데 유틸리티도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나오면서 연간으로 보면 이런 유틸리티도 하락을 보여준 모습이 되겠고요. 지난 연초 대비보다도 모든 섹터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큰 것이 역시 커뮤니케이션과 테크 주식. 커뮤니케이션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메타 플랫폼이 들어 있었고요. 넷플릭스 많이 그나마 반대겠지만 넷플릭스. 이거 디즈니가 포함된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연초 대비 거의 40%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에너지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가 제일 아래인데요. 에너지만이 여전히 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초 대비 가장 큰 하락의 2위가 테크 주식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요. 테크 주식은 2020년 11월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로 네네. 많은 분들의 지금 안타까운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IT 내지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속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분기를 보더라도 3분기 연속으로 지금 S&P 500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채권도 떨어졌는데요. 채권과 이런 주식이요. 채권과 주식이 3분기 연속 같이 하락한 것은 1976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처음 있을 정도로 지금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그게 오늘 이제 마침 오늘 10월 이후 첫 거래일에서 오늘 플러스 나서 상당히 기분도 좋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달러의 고공행진 아니겠습니까? 이 달러의 고공행진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조금 힘을 받으면서 조금 내렸지만 실제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뭐 아직 확인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 여전히 달러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달러가 이렇게 강했을 경우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 악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강세는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의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달러를 사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다는 물론 안전자산이라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식 사기가 쉽지 않는 건데 그렇죠. 똑같은 심리가 전 세계에 같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구체적으로 S&P 500의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 정도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강해질 때마다 회사 이익은 전체적으로 0.5%의 감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은 역시 테크 기업들이죠. 테크 기업은 거의 55% 정도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되고 종목별로 보면 80%, 90%는 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국 위주로 가 있는 것. 우리로 보면 쉽게 해서 내수 위주라고 네네.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떤 시장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유지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더 쉬운 것은 캐시카가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들로 중심으로 한 흔히 얘기해서 방어적 주식의 어떤 비중을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한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